강사님들 강의 후기 어떻게 작성하세요? 어떻게 작성해야 노출이 잘 될까요? 진짜로 꼭 이거 하나만큼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강의 후기는 내 일기장이 아니에요. 강의 후기를 작성함으로써 교육 담당자분들이 나에게 연락이 오게 함이 가장 최종 목적이신 거죠. 그럼 이 목적을 한번 갖고 자,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는 글쓰기입니다. 블로그는 내가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잘 노출이 될 수 있을까? C랭크 알고리즘 다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C랭크 알고리즘이란 크게 맥락과 내용과 연결된 소비 생산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공식 파트너에서 말하고 있는 맥락이란 해당 블로그의 주제별 관심사의 집중도는 어느 정도냐? 너무 어렵죠? 사실 저도 이걸 쓰면서 너무 말을 어렵게 하네. 말이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쉽게 해서 풀이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블로그 글을 쓸 때 얼마나 일관성 있게 글을 썼냐라는 거를 보겠다라는 건데요. 네이버 AI 로직이 여러분들 포스팅,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은 누적이 돼야 되겠죠. 내가 한 번 봤는데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로 아니면 유사한 주제로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여기에서 또 질문이 와요. 강사님, 근데 저는 그러면은 교육만 해야 되나요? 저는 맛집도 하고 싶고 저의 일상도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내가 IT 분야만 한다고 해서 IT 분야만 계속 나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이버에서 말하는 주제는 한 두세 가지 정도는 괜찮다. 그런데 그 두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블로거가 작성한 포스팅이 품질이 얼마나 좋은지인데요. 종종 저도 이제 블로그 스터디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블로거에 어떻게 쓰시냐면은 8월 29일 오늘의 점심 어떤 혹시 빨봉 아시나요? 빨봉 분식? 이렇게 제목을 쓰세요. 아무도 안 궁금해요. 저 사람이 8월 29일에 빨봉을 먹었든 안 먹었든 내가 궁금한 거는 빨봉의 메뉴판이고 저 사람이 갔던 빨봉의 위치이고 빨봉 중에서 지금 혹시 신제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내가 먹었던 그 빨봉의 메뉴에서 어떤 것들이 더 맛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블로거가 작성한 포스팅의 품질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나중에 핵심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연결된 소비 생산이라는 거는 내가 블로그를 포스팅을 했어요. 포스팅을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로그에 대해서 좋아요와 공감 또는 댓글을 달고 또 이 포스팅을 링크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했냐. 그러한 연결된 소비 생산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라는 점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뒤에서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결국 블로그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얼마나 깊이 있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내느냐, 얼마나 내 블로그 게시글이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깊이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양질의 포스팅이 필요하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블로그 데이터가 쌓여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신뢰받는 블로거가 되려면, 그리고 내가 신뢰를 받고 조금 더 많이 높은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블로그 데이터가 쌓여야 하고요. 두 번째, 글자 수 1000자 이상에 얼매기지 마세요. 왜 우리 보통 캠페인 미션이나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보면은 글자 수가 한 1000자, 1300, 1500, 2000자 넘어가야 된다라고 종종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이렇게 한계점, 뭔가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계속 얼매기게 돼요, 우리가. 자, 여러분, 코끼리 다리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코끼리 다리가 몇 개였지부터 생각해서 코끼리의 피부색은 뭐였지? 코끼리의 주름은 또 얼마나 깊지? 다 연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퍼실리테이션 강의를 다녀왔고 그 강의 후기를 저는 작성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퍼실리테이션의 정의는 뭔지, 강의 날짜가 언제였는지, 강의 시간이 어땠는지, 그리고 강의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업체에서 원하고자 했던 것, 그 강의에 대한 후기, 강의장 분위기, 퍼실리테이션 강의를 통해 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나 역시 강의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녹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그럼 나 너무 이렇게 다 공개해버리면은 주변 사람들 아니면 경쟁 업체에서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은 경쟁업체는 물론이고 나를 불러줄 수 있는 교육 담당자도 나를 불러주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말고도 강사님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제치고 내가 여기에 조금 더 상위 노출되고 나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며 그리고 공유하고 싶어지는 글. 네, 내 글을 보고 교육 담당자분들이 나에게 연락이 올 수 있을 만큼의 양질의 포스팅을 작성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 하나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강의 후기를 작성을 할 때 네이버 지도를 삽입해 주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이버 지도를 이제 첨부를 하시게 되면요. 네이버에서 만약에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블로그 리뷰라는 게 떠요. 그럼 블로그 리뷰를 클릭하면 내 강의 후기가 뜨겠죠? 그러면은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서 이건 뭐지? 이건 무슨 강의지? 하고 그냥 들어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홍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런한 1일 1포를 얘기 드리고 싶긴 한데 솔직히 우리 이제 만약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하라고 하면은 자녀분들이 숙제를 열심히 해요, 안 해요? 많이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1일 1포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또 강사님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바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일 1포에 너무 얼매기지 말고 가능한 시간에 내가 가능한 날에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1일 1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게시글을 많이 쌓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3개, 3개, 2개, 이제 3개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실 제가 지웠어요. 1일 1포 저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능력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 말고도 가능하면 저는 주말에는 아니면 그냥 평일에는 4개씩까지도 포스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로그 초반이시면은 아까 인스타그램과 유사하게 적절한 이웃 소통과 댓글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네. 블로그가 안정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포스팅에 대한 댓글과 좋아요, 공감 이런 것들을 그럼 누구를 하면 좋냐? 여러분 강사님들끼리 이제 친목 도모도 또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아니면 강사님들이 찾아가시면 또 됩니다. 강사님들을 찾아가시면 되고 혹시 강사님들 블로그에 서로 이웃 추가나 이웃 추가로 혹시 화물차나 이삿짐 센터나 아니면 병원이나 성형외과 이런 곳들도 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받지 말라라고 얘기 드려요. 네, 강사님들이 이렇게 업체에서 매크로라는 기계를 돌려요. 그런 소프트웨어 이렇게 그런 것들 AI를 돌리는데 돌리고 그냥 무작위로 배포하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서로 이웃 추가가 되고 이웃이 되고 막 이제 이 사람들이 제 글에 대해서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댓글을 달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직접 내 게시글을 보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기계가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내 블로그 게시글에 체류 시간이라고 하죠. 블로그 게시글을 몇 분 정도 읽었냐? 1초, 2초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 게시글에 오히려 지수나 영향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추천드리지 않아요.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서로 이웃을 추가하시고 일일이 전부 다 답방을 가시고 좋아요와 이렇게 공감을 다 눌러주셔야 하세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 글에 왔다? 그럼 나도 당연히 답방 가는 게 인간적인 도리고요. 안 온다? 그럼 저도 안 갑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강사님이 작성하신 글인데요. 대부분의 많은 강사님들이 이렇게 게시글을 작성하세요. 글이 제목이 길어요. 굉장히 긴데 내가 만약 교육 담당자라면은 어떻게 검색할까요? 뭐라고 검색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퍼실리테이션 강의라고 검색하겠죠. 제목이 너무 길어서 노출이 잘 되지 않는 걸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우리 강사님, 이분 강사님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출이 조금 중위권에 계셨었는데요. 왜냐면은 안에 내용이 굉장히 단단해요. 정말로 잘 쓰셨어요. 그리고 사실 조금 앞에 다시 위에 올리면은 저라면은 조금 많이 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이 글 보셨을 때
강사님들 PC로 본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읽고 싶은 글이세요?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줄바꿈이나 단락 나누기나 읽는 사람을 고려한 글쓰기가 정말로 필수입니다. 이거 네이버가 알겠어? AI가 알겠어? 라고 하는데 얘네는 다 알아요. 강사님 만약에 내가 네이버나 구글에 다이어트를 치잖아요? 그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볼 때 다이어트 관련돼서 약이 막 떠요, 광고가. 혹시 그랬던 적 있으시죠? 네. 그만큼 AI가 정말로 똑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쓴 글이 읽는 사람을 고려한 글쓰기인지를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똑같은 글인데요. PC로 봤었을 때랑 이거는 지금 모바일로 봤을 때예요. 모바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서울시 교육청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과정 가로 신 줄 바꾸고 입교육 이렇게 되고요. 퍼실리테이션 기반 워크숍 운영 이렇게 됩니다. 아까 줄 바꿈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점, 네, 끝까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모바일 화면이 점검이 정말로 필수고요. 그래서 저는 강사님들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블로그 글을 쓰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모바일 버전으로 굉장히 작게 보이죠. 어떻게든 간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조금 확대를 하고 싶은데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모바일 버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모바일 버전으로 바꿔서 글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강의 대상자와 장소는 인용구를 활용해서 강조해 달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인용구는 블로그에서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이 인용구를 활용해 가지고 밑에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서울시 교육청 퍼실리테이션 기반 워크숍 후기라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내가 제목을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공직자 신입 교육 과정?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 내용을 본문과 해시태그에 넣으면 됩니다. 무조건 제목은 깔끔하게.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아까 전에 보셨듯이 본문도 기니까 안 읽고 싶죠. 제목도 길면 안 읽고 싶어요.